드립니다. 부산대의 현철입니다. 에어타 요즘은 이제 컨퍼런치를 쓰게 되니까 에어타하고 일리아가트리에 안 좋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라는 걸 좀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호스타일 에어타는 호스타일 일리아가트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84세 여자 환자고 CBS 있고 고혈압 있고 트리플 A도 있고 캐로티드 스텐터 이런 환자들 탑의할 때 종종 만납니다. 그 MIP로 보면 이제 스케아 심하고 이제 쭉 보면 게로티드 아트리 스텐팅 돼 있고 에오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트리플 A도 있고 트리플 A가 있고 일리아가트리 들어가면 가시피케이션인데 이런 데 보면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쭉 돼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피케이션도 문제지만 네거티브 리모델링 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디로 어프로치 할 건가? 오른쪽 들어갈 거 왼쪽? 아니면 일리아 컨듀이트? 요즘 뭐 서브클레비안이나 뭐 이런 아트리 아니면 어센딩 쪽에 지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먼저 했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냈더니 이제 몇 가지 좀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될 게 베슬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컨듀이트 만드는 게 맞고요. 그다음 스퀘어가 심하다 하면은 아세틱 루브리컨트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시스에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조금 잘 넘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정 안 될 때는 이제 볼론 디라테이션 좀 오버사이징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할 때 꼭 그랩 스탠트 준비해서 럽처 리스크 준비해야 되고 또 볼론 디라테이션 하실 때는 절대로 스탠트를 넣으면 안 돼. 스탠트를 넣으면 이제 두 번 다시 못 넘어가니까 스탠트는 다 하고 나오는 길에 해야 되겠고 앵귤레이션이 심하면 투와이어라든지 또 생각보다 시스를 넣으면 특히 에어타가 심할 때는 시스 넣으면 잘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오른쪽을 해봤는데 보면 네거티브 리모델링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보이고 왼쪽은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여기도 뭐 네거티브 리모델링 했고 그럼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인가? 저희들은 이런 경우에 늘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비슷하면 그 이유는 하고 이 보면 에어타 앵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같은 방향을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여기서는 일단 이 두 번 앵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리로 가면 힘을 쭉 받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볼룬으로 넘기고 볼룬 빼려고 해도 스퀘어가 심하니까 뻑뻑뻑뻑 거리면서 이렇게 빠져서 밑에도 한 번 더 볼룬하고 이렇게 뺐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요즘은 프로파일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하고 보면 다이색 조금 생겨 있고 이렇게 쭉 넘기면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뭐 유절하게 탑이 하듯이 이래 넣고 그냥 나오면 끝났습니다. 뭐 별로 문제는 없었고요. 이게 늘 이렇게 일야가트리가 안 좋을 때는 그 DSL을 바로 찍지 말고 저희들은 한 10분에서 15분의 타임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럽처는 금방 안 되고 실은 들어갈 때 럽처 되는 게 아니고 나올 때 럽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한 10분 기다렸다 한참 쉬다가 그냥 얘기하고 지내다가 찍고 나옵니다. 럽처는 꼭 딜레이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다이색 있는데 이 전부 다 리트로그리드 다이색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85세의 남자 환자고 요거는 제가 태바했던 케이스인데 좀 심해서 가져봐 소라식 에어틱 아뉴리즘 럽처되고 고혈압 당뇨 있고 담배 피던 분입니다. CT를 한번 보면 이거는 뭐 테크닉은 똑같으니까요. 이 아뉴리즘 이렇게 럽처대가 크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 CT 보실 때 저희들은 난이넨스 필름을 중요하게 보면 왜냐하면 난이넨스에서 칼시피케이션이 잘 보이기 때문에 난이넨스 필름을 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특히 펑처 사이트에 이렇게 있는 칼시피케이션들 이런 것들 잘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CT를 이렇게 보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펑처 사이트도 안 좋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느 쪽 할 건지 요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잘 몰라서 그냥 오른쪽이 좀 커 보여서 오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앵글은 보면 이거 왼쪽인데요. 그래서 오른쪽을 선택을 하면 안 넘어갑니다. 스탁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넘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거는 앵글 자체가 스퀘어도 스퀘어인데 앵글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왼쪽을 선택해 찍어보면 이게 좀 커 보이지만 실은 테바 디바이스는 크거든요. 한 24프렌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쉽게 이쪽으로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비슷해도 늘 이래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쪽은 이쪽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요것도 딜레이 DSA 저희들은 10분 걸어놓고 찍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칼시피케이션도 중요한데 이게 어느 방향을 향했는가 디스탈 에어타의 방향하고 이게 맞춰서 이렇게 넘겨줘야지 실은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늘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도 써야 되고 꼭 벌룬 디라테이션 할 때 스텐트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스텐트는 맨 마지막에 하고 나오는데 스텐트 넣으면 이제 두 번 다시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테크닉 이런 건 너무 위험할 것 같고요. 그래 할 때는 에오타 럽처를 막는 방법일 때 일약 스텐그래프트를 꼭 준비를 해요.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게 SNG, 라이프스트림, 코베아, 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제 프렌치 수도 잘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 8프렌치, 라이프스트림하고 코베아는 아마 9mm까지가 8프렌치고 그 넘어가면은 실은 이게 프렌치 수가 뭐 19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 거기에 맞는 시스 미리 준비 조금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커지니까요. 디스탈 에어타가 사이즈가 보통 20에서 28mm 정도 사이즈는 준비를 해야지 리나 라트리에서 거리까지 재면 보통 한 60에서 100 나오니까 이 정도 준비해 놓고 하셔야 되고 에오틱 벌룬 급할 때는 에오타 막는 벌룬도 준비를 해놔야지 되겠고 딜레이 DS 꼭 중요하다 말씀. 어쨌든 이게 힘으로 빼거나 힘으로 넣거나 하면 럽처가 잘 돼. 들어갈 때 럽처 되는 경우는 잘 없고 뺄 때 럽처가 되거든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럽처 되면 이제 쭉 빨려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뺄 때 빨려 나옵니다. 그래서 바스큘러 어세스를 할 때도 펑처 사이트에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저희는 버클로즈를 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대부분 버클로즈가 X자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푸석푸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실은 부서집니다. 버클로즈가. 이런 건 아예 저희들은 컷다운을 합니다. 컷다운하고 아예 보고 손으로 눈으로 보고 이래 만져지는 사이트를 해가지고 해서 하면 그 서전들이 잡아당기면 바로 딱 잠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컷다운이 났습니다. 그래서 CT 보고 꼭 버클로즈만 한 방만 쓰니까 서지가 컷다운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올타가 호스타일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 75세 남자하고 고혈압이고 이것도 제가 태봐했던 건데 이제 극단으로 앵귤레이션 진 다이섹션 앉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CT가 이렇게 뭐 다이섹도 있게 막 휘어져 있고 이런 환자 쪽에 3D로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은 안 넘어가서 고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어쨌든 위로 넣어가지고 찍어보고 이래 첫 번째 넣고 두 번째 스텐그래프트 넣을 때 이게 딱 스탁돼서 꼼짝을 안 합니다. 이게 왜냐 밑에 앵글이 있어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래 꼼짝을 안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거. 이 오버랩은 별로 안 됐고 이런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늘 명심해야 될 게 스티브 와이어는 꼭 라테랄 워를 탄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와이어가 센트럴을 통과한다라는 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생각이고 와이어는 늘 월을 타고 가는 거라는 걸 해서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를 좀 빼는 게 좋습니다. 와이어를 뒤로 빼면 이렇게 빼게 되면은 와이어가 월에 붙어 있는 게 센트럴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약간 빼서 조금 위험할 정도로 빼면은 이게 괜찮습니다. 그럼 아니면 두 개의 스티프 와이어를 써가지고 두 개의 스티프 와이어를 쓰고 유심히 보면은 두 개의 와이어 중에 하나는 벽에 붙고 하나는 뜨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면 한쪽 와이어를 밀어버리면 한쪽 와이어는 중간으로 뜨게 됩니다. 그때 하면 되고 또 아니면은 월에 붙는 와이어 쪽에다가 코다 발룬을 넣어가지고 월에 붙은 와이어를 코다 발룬으로 불게 되면은 그러면은 뜹니다. 실은 뭐 저희는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대부분 다 통과를 시키는데 정 안 될 때는 저는 이거 해보진 않았는데 뭐 올리브에다 스네어를 걸어가지고 이래 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이 많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와이어를 뒤로 빼면 이 월에서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거를 코다로 월에 붙은 와이어에다가 코다로 불어서 스텐트라든지 뭐 탑이 바이브든지 전부 다 띄우면 될 거고 정 안 되면 스네어로 잡아서 이러는데 요거는 잡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보통 에오타가 앵귤레이션 되었을 때 전부 다 칼시피케이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개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칼시피케이션이고 하나는 파이브로틱입니다. 이 두 개가 생각보다 성상이 조금 다릅니다. 칼시피케이션이라 오프로드를 달리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다 생각하면 공중에 와이어를 띄우는 게
쉬운 방법입니다. 뒤로 위드드로를 해가지고요. 아니면 투 와이어를 쓰든지요. 근데 파이브로틱은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은 실은 이 자체를 띄우는 것보다 좀 약간 그 뭐고 이 두 개를 넣어서 이래 넘기는 게 더 중요하고 투 와이어를 쓰는 게 낫고 뭐 코다 발룸스네어 이런 거 한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파이브로시스인가 가시피케이션과 좀 구별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오스타일 일리학을 오프스타일 아트를 이제 극복하는 어느 게 좋은가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건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볼루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리트라비에 되지만 스틸업을 하지 않고 시스리스도 되고 시스도 되고 이렇지요. 예, 근데 이게 인라인 시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당연히 생겼고 안에 너가 나오고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되죠. 이게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어큐트 앵귤레이티드 에어타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스틸러블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단점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데서는 이게 안 좋고 죄송합니다. 이래 어큐트 앵귤레이션일 때는 좀 안 좋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중간에 밑에서 힘 다 빼가지고 위에는 이제 안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스퀘어가 심한 이런 경우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경우들은 실은 에볼루션이 더 잘 넘어갑니다. 이게 왠가 하면 시스하고 동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하고요. 에드워드 디바이스는 좀 특이한데 이 회사가 제일 처음에 그 제품이 이 중간에 막 익스펜전 된다고 이래 자랑을 했는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익스펜전 되는 부위가 전부 실리콘이거든요. 이 실리콘으로 된 게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나올 때 이게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도리어 포퍼레이션을 조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난 리트레벨 시스템이고 스틸업을 하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면 이 제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팽창시키면서 들어가죠. 이게 팽창이 되는 이유는 시스가 팽창될 리는 없고 실리콘 부위가 팽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 보면은 뭐 자주 보셨겠지만 이제 배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 배가 갈라진 분들이 폴딩이 아주 자세히 보면 안쪽 바깥쪽으로 마음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뺄 때 생각보다 딱 맞는 아틀이라고 하면 상당한 인저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빼보면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면서 자기 사이즈보다 커진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는 이런 단점은 있는데 이 스틸러블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스틸러블 시스템은 포지셔닝 하는데 좋고 저희도 좀 도움 받을 때가 있는데 이 84세 남자인데 어센딩 에어타 헤미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S가 왔고 CT를 찍어 보니까 이 수술한 부위 자체가 이래 헤미아치한 부위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에어타가 내려앉아 가지고 이렇게 털렸더라고요. 이렇게 털려버렸어요.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안에 위에도 좀 좁아진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은 에볼루스로 해가지고는 이 각도를 잡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밑에는 또 혈관이 좋거든요. 이분은요. 그래서 이 꺾인 부위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죠. 이쪽 부위가 이런 경우는 이제 에드워드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은 이렇게 해서 뭐 쉽게 요 스틸업을 하면은 이게 각도를 마음대로 맞출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찍어보면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부위들을 통과할 때마다 각도 하나하나씩 조절해가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 들어가면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늘 하듯이 하고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죠. 여기 좁아진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를 이제 잘 핸들링해서 통과하기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에볼루션 이런 거는 좀 통과하기가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상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 요약하면은 이런 이제 호스타일 일리학이나 이런 에오타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 방법들을 조금 준비해서 뭐 벌룬, 투 스티바이어, 또 시스, 그 다음에 에오타 앵귤레이션 되게 심하신 분들은 이게 정말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들은 그 실은 22 프렌치 시스가 굉장히 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면 인프라리나 에오타를 훨씬 통과하거든요. 그걸 해가 밑에 거 다 펴버리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큰 시스도 한번 일야가트리만 크다면 사용해 볼 수 있고 코다발룬으로 공중에 둥둥 띄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까 월하고 안 닿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도 추천드리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분은 기다렸다가 좀 쉬시다가 DSA 꼭 찍었으면 하고 그랩센터는
에오르타부터 해가 찢어지면 일리학도 찢어지지만 에오르타랑 일리학 만나는 부위가 잘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탈 에오르타 그래프트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의 장단점에 따라서 하는 게 좋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